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불안,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삶의 끝은 거의 항상 비극적입니다. 정신질환, 고독, 잘못된 선택, 그리고 많은 경우 낭비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습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고 변화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에서 조용히 없애야 할 습관과 그것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드리아노이고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을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소하고 해롭지 않아 보이는 습관들이 어떻게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12가지 습관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6부분으로 나누어 매일의 삶에 적용하고 반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두려워 얼마나 많은 결정을 회피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 얼마나 많은 꿈을 미루셨습니까? 직업을 바꾸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누군가 말해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연애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이 습관은 가장 잔인한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조용히 파괴하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삶의 여러분을 가두며 더욱 나쁜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다른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달려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과학도 이를 확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승인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만성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감정적 의존은 여러분의 행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이러한 행동의 비극적인 예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삶이 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재능, 군중을 사로잡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비판, 비난하는 시선, 외부의 기대에 짓눌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인 것처럼 자신의 과잉 행동을 변호했지만 결국 이 파괴적인 습관은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반면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났으며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믿었다는 이유로 미치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을 믿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 기술 세계를 바꾸고 창조적인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경우 판단이 두려워 단순한 아이디어를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는 것을 삼가셨습니까? 이상하거나 다르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삼킨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만약 여러분이 말했더라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들어와 여러분의 진정성을 훔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침묵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여러분 자신의 본질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스토아 철학의 힘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결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들의 판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듣는 각 단어에 부여하는 가치를 통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해 보세요. 비판이 두려워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채널을 개설하거나 책을 쓰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단순히 옷 입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과제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최소한 한 번 내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만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 비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아이디어를 게시하는 것처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 자율성,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느낌을 주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스며들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장 강력한 말 중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칭찬할 수 없으면서 군중의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은 여러분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자세하고 끊임없는 이야기 방식으로 다른 주제를 더 자세히 파고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날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어나서 잠깐만 휴대전화를 잡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비디오를 열고 다른 탭으로 이동하고 알고 보니 늦었고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고 하루가 여러분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면에서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은 미세 결정들의 합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것을 자기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가 여러분의 방해를 칭찬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의 주의력을 거의 즉시 재설정하는 90초짜리 운동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왜 갇힌 느낌을 받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노력 없는 일상으로 변화시켜 자원을 보존합니다. 훈련, 독서, 계획과 같이 일상이 좋을 때는 좋고 멍하니 스크롤하고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고 반사적으로 이메일과 앱을 여는 것이 표준 일상일 때는 파괴적입니다. 제게 항상 기억에 남는 고전적인 심리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당 부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이러한 방황은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되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며 아로미온 삶은 질감을 잃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알림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머리가 끊임없이 윙윙거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윙윙거림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나서 첫 번째 행동으로 기기를 만집니까? 이 단일 행동은 하루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하루의 첫 번째 빛이 화면에 비칠 때 여러분은 피드에 나타나는 것에 여러분의 일정을 위탁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극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결정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며 노트북을 열었지만 30분 후 이메일, 탭, 결과를 바꾸지 않는 대화에 몰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오후가 끝날 때쯤 지쳐 있지만 중요한 일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맥락 전환,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클을 닫지 않은 것에서 오는 마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반대를 제안합니다. 의도성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잘하고 원칙에 따라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90초짜리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해보세요.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감고 3번 심호흡을 합니다. 다음 호흡을 내쉴 때 작은 목소리로 앞으로 20분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구체적이고 작고 측정 가능한 행동 하나로 답하십시오. 눈을 뜨고 앞에서 시각적인 방해물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반응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첫 번째 균열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의 창에 대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개입하지 않는 집중 블록을 만듭니다. 빌 게이츠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쓰고 검토하기 위해 고립된 시간을 가지며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스타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해 뜨기 전에 자신의 노트북에 써서 중요한 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일정 관리가 오만함이 아니라 책임감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마르쿠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당신은 힘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떤 앱보다 하루의 첫 번째 블록을 여러분이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3가지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허락되면 나중에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일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행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게임을 바꾸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만지기 전에 3분짜리 아침 착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심호흡 3번, 일기 3줄, 그리고 3분간의 움직임입니다. 숨쉬는 행위는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몸에 알려줍니다. 3줄의 일기는 간단한 스토아 철학의 2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움직임은 생리적인 관성을 깨뜨립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삶을 가장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20분에서 50분 동안 집중하세요. 이것은 메시지에 응답하거나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거나 잠깐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완료되면 하루를 바꿔놓는 일입니다.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메모장을 준비하세요. 생각이 당신을 끌어당길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두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은 어떤 동기부여 팁보다도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집중 시간 사이에는 2분 동안 산책하고 물을 마시고 업무의 일부인 경우에만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콜센터가 아닙니다. 매일 저녁 마무리하기 전에 간략하게 검토하세요. 무엇을 성취했는가? 내일 무엇이 남았는가? 그리고 다음 날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세네카는 삶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의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삶을 연장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을 멈추고 명확하게 종이에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강력한 스토아적 개입이 있습니다. 빠른 도파민을 주는 앱을 홈 화면에서 제거하여 접근을 반사적이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만드세요. 불필요한 알림을 비활성화하세요. 오락용으로 짧고 정해진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점심 후 15분, 하루 끝에 15분 등입니다. 시간이 정해지면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협상하지 마세요. 당신은 즐거움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면서 즐거움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행동이 방해받으면 며칠 안에 강박적인 충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업무가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요구한다면요. 해결책은 은둔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갈아 가는 것입니다. 집중 시간과 응답 시간을 섞으세요. 당신은 팀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시간에는 접근 가능하고 이 시간에는 업무를 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보호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에 적용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어디에 있든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결정, 즉 모든 기회에 이해라고 말하는 데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우선순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충동을 늦춤으로써 당신은 선택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되찾음으로써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후회가 적은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적은 일을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당신이 결정할 때 얼마나 빨리 통제력이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패턴 변화를 제시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와서 비행기 모드로 정확히 5분 동안 설정하고 계속 들어주세요.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면 더 좋습니다. 보세요. 불안감은 90초도 안 돼 지나갑니다. 불편함은 잘못된 경고입니다. 당신은 모든 자극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반복되면서 습관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앞으로 1회 동안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휴대폰 없이 시작하여 3번 심호흡하고 3줄의 일기를 쓰고 3분 동안 움직이세요. 둘째, 하루에 2번 각각 20분에서 50분 동안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셋째, 하루를 3줄로 마무리하세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 해도 일주일 안에 더 높은 수준의 명료함, 평온함, 그리고 결과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협상하려고 할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리세요. 미래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만약 해야 한다면 오늘 현재에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이성의 무기로 그것에 맞설 것입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당신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것은 점차 당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되찾는 것은 생각만큼 영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작은 의도적인 선택을 반복하여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패턴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집중하면 나머지는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은 향상되고 불안은 감소하며 당신이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자동 조종 장치는 의지력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향은 당신이 방금 되찾은 것입니다. 분노가 처음에는 정당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은 그 장면을 수천 번 되풀이하고 말하지 않은 완벽한 주장을 만들고 당신이 단지 처리하고 있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방어로 시작된 것은 감금이 됩니다. 분노는 마치 당신의 마음이 끝나지 않는 대화를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일어난 공격을 되살리게 합니다. 그것이 소모적인 이유입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현재로부터 에너지를 훔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사물 자체에 의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하는 판단에 의해 방해받는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영원한 피해자라고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을 최악의 순간에 묶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가해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실제로 분노에는 2가지 원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풀이 생각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마무리를 찾기 위해 같은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무심코 자신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2가지를 결합하면 주의력을 고갈시키고
결정을 왜곡하며 몸을 뻣뻣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원한을 품는 사람들은 근육 긴장이 더 심하고 수면이 부족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습니다. 몸은 공격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배우면 당신이 선택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자, 저와 함께 숨을 쉬고 간단한 미세 개입을 지금 당장 테스트해 보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형용사 없이 짧은 문장으로 사실을 말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하세요. 당신의 해석, 경계, 그리고 미래의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세 줄로 적으세요. 사실, 의견, 다음 단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를 닮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구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당신의 힘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존하는 자세를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용서하면 그것을 용인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며 자동적인 화해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면의 청소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열어두는 에너지를 비활성화하여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의를 구하고 당신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수동성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의해 재창조되지 않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 생활에 맞는 실용적인 단계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검열 없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쓰고 보관하세요. 목표는 당신의 머리에서 음모를 제거하고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적인 재구성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중립적인 동사로 다시 쓰고 증명할 수 없는 의도를 제거하세요. 그는 나를 굴욕시키려고 했다. 대신 그는 공개적으로 X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Y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제 한계는 C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셋째, 경계 연습입니다. 큰 소리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말할 문장을 연습하세요. 짧고 직접적이고 정중하게 말입니다. X가 일어나면 저는 Y를 할 것입니다. 계속된다면 저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해방의식입니다. 내적 결정을 표시할 상징적인 행동을 선택하세요. 종이를 구겨서 버리거나 노트북을 닫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입니다. 상징은 뇌가 순환을 닫도록 돕습니다. 직장에서 분노는 종종 정의로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당신은 상사의 가혹한 피드백, 얻지 못한 승진, 복사된 아이디어에서 오는 분노를 안고 다닙니다. 위험은 분노를 연료로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달 기준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불만 복수, 순환을 불만 학습 경계로 바꾸세요. 상황에서 기술적인 교훈을 얻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행동적 한계를 정의하고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다음 역량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변형은 가해자를 중심에서 제거하고 당신을 주인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관계에서 억압된 분노는 침묵의 점수판이 됩니다. 모든 지연은 증거가 되고 모든 간과는 확인이 됩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은 회복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가지 규칙으로 15분 동안 대화하기로 합의하세요. 1인칭으로 말하고 사실을 설명하고 미래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세요. X가 일어났을 때 저는 Y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Z입니다.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책임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공정한 경쟁에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한계는 이론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공개적인 예를 말할 때 저는 험담이 아니라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전기 작가와 기록은 마이클 잭슨이 격렬한 비판, 내부 갈등,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승인 추구 속에서 살았다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압력과 잘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축적은
종종 고통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인용됩니다. 그것은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열린 상처가 높은 대가를 치르는 길을 통해 구제를 찾는 경향이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쓴맛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략적인 용서를 택했습니다. 일어났던 일을 잊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죠. 이 결정은 그의 이야기뿐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두 갈림길, 두 가지 결과, 그리고 하나의 중심적인 차이점.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노력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힘처럼 느껴지는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목을 잡는 힘입니다. 반면 용서는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의 이야기를 무력화하면 신체의 경계심이 줄어들고 수면이 개선되며 짜증이 감소하고 정신이 다시 집중됩니다. 며칠 만에 몸에서부터 그리고 선택에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감은 훈련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패턴 중단 방법이 있습니다. 15초 동안 눈을 감고 당신을 괴롭힌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도 정당화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고통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 것이 무엇인지 돌보기로 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가슴이나 턱의 긴장감과 같은 신체적 저항을 느껴보세요. 3번의 긴 호흡으로 긴장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야기 전체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1mm 움직인 것입니다. 진보는 1mm씩 축적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할 간결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3가지 불만 사항을 적어보세요. 둘째 날, 그중 하나를 골라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세요. 셋째 날, 다음 행동과 한계를 명시하여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넷째 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관리를 위한 작은 행동을 하세요. 운동, 수면, 영양 섭취 등을 통해 신체의 위협 모드를 벗어났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다섯째 날,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용할 경계선 진수를 소리내어 연습하세요. 여섯째 날, 안전하고 도움이 된다면 X했을 때 Y라고 느꼈고 쓰드가 필요했습니다. 형식을 사용하여 짧고 객관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일곱째 날, 해방 의식을 치르고 당신의 감정에 대해 일기를 쓰세요. 불만이 오래되고 깊다면 한 주 더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학대나 범죄가 관련되어 있다면 전문가와 법률 지원을 받는 추가 단계를 밟으세요. 스토아 학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견뎌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신중함으로 행동하도록 권합니다.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먼저 태우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당신을 보존하고 건설하고 해방시키는 반응을 선택할 때 증명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옛 각본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되새겨보세요.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를 닮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박수치지 않지만 내면의 모든 것을 바꾸는 조용한 전환점입니다. 미루는 버릇이 항상 그럴듯한 변명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그것은 네 하루를 망칠 거야 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쉬어도 괜찮아. 조금 있다가 시작할게. 영감이 필요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고 인생이 계획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학파가 변명을 꿰뚫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경고했습니다. 마치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는군. 죽음이 당신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동안 선해지십시오. 이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하다면 오늘 안에 맞춰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혀봅시다. 당신은 깨어나서 오늘 운동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몸이 무겁습니다. 한두 시간 미루다 보면 이미 직장에 와 있습니다. 좋아, 밤에 가야지. 밤이 되면 머리가 지쳐 소파를 선택합니다. 경쟁 시험 공부, 해야 할 어려운 대화, 의사 예약, 프로젝트 마감일, 재정 정리에도 같은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당신도 공감하십니까? 미루는 버릇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시작의 고통은 과대평가하고 누적의 고통은 과소평가합니다. 시작은 언덕처럼 보이지만 누적은 산이 됩니다. 에픽테투스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현재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고 동사로 시작하는 다음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하세요. 재정을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은행 계좌 내역을 열고 이번 달 가장 큰 지출 3가지를 적어야지입니다. 논문을 써야지가 아니라 서론 190 단어를 써야지입니다. 헬스장에 다시 가야지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10분 산책해야지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정의하면 당신의 몸은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승리의 절반입니다. 놀랍도록 잘 작용하는 두뇌 해킹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만약 그러면 전략인 실행 의도입니다. 당신 방식대로 가장 미루는 일 3가지에 대해 문장 3개를 써보세요. 오후 7시 15분이라면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20분 동안 글을 쓸 것이다. 점심을 마치면 영업 전화 3통을 할 것이다. 오후 6시라면 운동복을 입고 집에서 20분 동안 운동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습관공학입니다. 내적 협상의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생기면 세네카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미루는 동안 삶은 지나갑니다. 이 문구는 아프지만 해방시켜줍니다. 이제 마찰 지도를 살펴봅시다. 많은 변명은 오늘 조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부 사항에서 비롯됩니다. 운동할 계획이라면 옷을 전날 밤 준비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공부해야 한다면 주요 자료를 첫 번째 탭에 열어놓고 다른 탭은 닫아두세요. 작업이 지루하다면 초기 의식에 마찰을 줄이세요. 제목과 첫 문장을 작성한 빈 문서를 남겨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하세요. 시작한 작업은 당신의 주의를 다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점이 휴대전화라면 환경을 바꾸세요. 집중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중요하지 않은 알림은 비활성화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은 짧고 정해진 시간으로 제한하세요. 당신은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언제 사용할지 선택한 것입니다. 자유는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기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동기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3분 안에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거칠고 불완전한 시작으로 진보의 불꽃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보시겠습니까? 며칠 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나 선택하세요. 5분짜리 행동을 정의하세요.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시작하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멈출지 아니면 계속할지 선택하세요. 10번 중 9번은 조금 더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두뇌에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시작하는 것이 생각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미루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으로 위장합니다.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고 모든 답장을 보내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 바늘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무한한 목록을 3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로 바꾸세요. 하루 중 2시간을 그 일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로 취급하세요. 자영업자라면 실제 돈으로 생각하세요. 미룬 영업 1시간은 스스로 취소하는 미래 수입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늦은 중요 보고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도 평판을 훼손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정리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올바른 일을 지금 하세요. 특히 시험과 논문을 위한 공부에서 가장 큰 적은 모호한 목표입니다. 사장 공부하기는 추상적입니다. X 주제에 대한 10문제를 풀고 오류를 검토하기는 구체적입니다. 150단어 쓰기는 측정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점수판을 만드세요.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한 날짜마다 달력에 X 표시를 하세요. 하나의 규칙만 어기세요. 하루 실패했다면 이틀 연속 실패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약속은 완벽주의 없이 연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시 세네카를 기억하세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씩 90일 동안 하는 것이 결코 오지 않는 영웅적인 토요일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변명은요. 나는 압박감 속에서 더 잘 일한다. 덜 불안하면 시작할 것이다. 이상적인 환경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 반대로 해봅시다.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최소한의 품질 환경, 깨끗한 책상, 물, 헤드폰을 만들고 실제 삶에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압박감 속에서 잘 일했습니다. 방법에 따라 일하고 보상으로 독성 연료가 아니라 같은 아드레날린을 거두세요. 잠시 패턴 중단을 위한 괄호를 열겠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가져와 알람을 열고 12시간 후에 최소 행동이라는 이름의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 알람은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작업의 가장 작은 단계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면 더 좋습니다. 작고 꾸준한 것들이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어려운 대화, 경계선을 미루는 것이 사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 레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압력의 누적, 일상의 불균형,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을 미루는 것이 비극적인 혼합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드웨인 존슨을 봅시다. 그는 훈련하고 올바르게 먹고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정체성이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요점은 충분히 반복하면 의지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직접적이고 실용적이며 적용 가능한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날, 건강, 공부, 프로젝트 등 정말 중요한 목표 하나를 정하고 동사와 시간 제한을 사용하여 다음 행동을 설명합니다. 둘째 날, 하루 종일 이 행동을 유발하는 만약 그렇다면 문장 3개를 적습니다. 셋째 날, 물리적 마찰을 줄입니다. 옷을 정리하고 파일을 열고 책상을 치우고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넷째 날, 짧은 휴식을 포함하여 주요 작업에 20분에서 40분 동안 2번 집중합니다. 다섯째 날, 달력에 눈에 띄는 X 표시를 하고 진행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여섯째 날, 좌절을 드라마가 아닌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같은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 효과가 있었던 것을 검토하고 양이나 난이도를 10% 높이고 진행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간단한 것으로 축하합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고 방향을 설정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속에서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토아 학파처럼 대답하십시오. 첫걸음을 위한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항상 지금 가능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또 다른 실용적인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완료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은 채로 영원히 미루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대답을 빌리십시오. 상실은 변화일 뿐이며 변화는 자연의 기쁨이다. 오늘 실패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외 없이 일주일 동안 항상 같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에 터무니없이 적은 최소 시간인 5분을 할애합니다.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더 하고 싶다면 더 할수록 좋습니다. 목표는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했을 때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2가지 변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은 줄어들고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변명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응용 스토아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영웅주의라기보다는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작은 즐거움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습관들은 실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탈출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 명료함, 자존감을 고갈시키는 것을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을 풀기 위한 한 잔, 이 세 잔으로 변하고 힘든 하루 후에 오늘만 패스트푸드, 새벽까지 휴대폰으로 시리즈, 릴, 게임을 보내는 내가 받을 만해 라는 생각 말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내일 피로, 짜증,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세네카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술잔, 화면, 접시의 주인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위장된 악덕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적 자극, 긴장, 지루함, 외로움, 쾌락, 자동적인 습관, 음주, 간식, 스크롤링, 구매, 빠른 보상, 안도, 주의 전환, 도파민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의 존재가 아니라 노력보다 먼저 와서 선택할 능력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가장 간단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통제 하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작고 반복적인 결정으로 열리며 마침내 여러분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 즉 일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근 후 여러분은 지쳐서 집에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알코올이 손에 닿으면 길은 열립니다. 충동이 생기기 전에 환경을 바꾸십시오. 레몬이 들어간 차가운 탄산수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와인잔은 집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금요일에 축하할 의향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버팀목이 아닌 계획된 선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조리된 단백질, 씻은 샐러드, 자른 과일이 있으면 내가 받을 만해 라는 생각이 파괴 행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경우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30분 동안 기기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기기가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거의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연료이거나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되는 즐거움은 그 후에 여러분에게 활력을 줍니다. 운동, 독서, 좋은 대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 등입니다. 마취제가 되는 즐거움은 그 후에 여러분을 고갈시킵니다. 강박, 과잉, 탈출 등입니다. 스토아주의는 즐거움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결국 즐거움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지 묻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첫 순간의 광채 너머를 보고 그 흔적을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흔적이 피로와 후회라면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개의 유명한 초상화와 이것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소문이나 판단 없이 전기 작가들은 커트 코베인이 극도의 창작과 과잉으로 인한 자기 파괴의 순환을 번갈아 했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탈출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면에 다른 삶의 영역에서 노바크 조코비치는 불규칙적인 식사, 무절제한 습관 등이 자신의 성과와 집중력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재설계하고 인기 없는 선택을 했으며 훈련을 통해 몸과 경력을 변화시켰습니다. 두 가지 길, 두 가지 목적지, 하나의 중심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건설하는 것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것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제 장식 없이 응용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극의 개인적 지도입니다. 3일 동안 술을 마시거나 정크푸드를 먹거나 화면에 몰두하고 싶은 충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감정이 앞섰는지 적어둡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품질 대체물입니다.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 미리 정의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긴장감, 가벼운 것을 들으며 짧게 산책, 오후에 단 음식 갈망, 단백질과 함께 과일, 혼자 술 마시고 싶은 충동, 얼음물과 하루를 털어놓을 수 있는
두 줄짜리 노트와 함께 의식을 치릅니다. 셋째, 의도적인 사용 기간입니다. 시리즈를 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하십시오. 한편 일어날 알람, 그리고 그 후에 10분간 스트레칭합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협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마땅히 누릴 자리로 되돌립니다. 넷째, 첫 잔, 접시, 스크롤 규칙입니다. 첫 번째가 문을 엽니다. 따라서 충동과 행동 사이에 2분간의 장벽을 만듭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스쿼트를 10번 합니다. 충동이 사라지면 충동이었던 것입니다. 남아있다면 더 명확하게 결정합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감히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감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감히 하는 것은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 90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과 장소입니다. 자극은 사회적입니다. 매번 행복한 시간이 과잉으로 이어지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더 짧은 외출을 계획하고 모퉁이 발을 제대로 된 음식이 있는 곳으로 바꾸고 신뢰하는 친구에게 오늘은 가볍게 보내는 날이라고 말하십시오. 지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통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농담을 하면 미소를 짓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삶은 댓글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을 만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받을 만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학입니다. 여러분의 받을 만함, 이 내일 여러분을 더 약하게 만든다면 쌍값의 해소를 위해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주인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오늘 한 잔의 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만들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패턴을 깨뜨려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서 물 한 잔을 따르고 제 말을 들으며 천천히 마십니다. 온도와 잔을 테이블에 놓는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터무니없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방금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자동 사이클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는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의 벽돌입니다. 어떤 물질, 화면 또는 음식과의 관계가 통제 불능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행위입니다. 치료사, 그룹, 영양사, 의사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주인은 여러분에게 혼자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신중함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인간적인 14일간의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자극 일지와 환경 조정,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보이는지.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적극적인 대체와 의도적인 기간. 선택한 즐거움의 시간을 적고 준수합니다. 여덟째 날부터 열째 날까지 자기 통제 훈련의 난이도를 10% 높입니다. 아침에 화면 없이 5분 더, 식사 전에 물 한 잔 더, 에피소드 한 편 덜. 11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매일 손으로 짧은 문장을 적어 자기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나는 즉각적인 즐거움보다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놓치더라도 드라마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음 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러분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지났습니다. 반응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보름이 끝나면 성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징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덜 무겁게 일어나고 집중력이 더 빨리 돌아오고 이전에는 뭐든 상관없어 라고 말했을 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묵묵한 자부심입니다. 즐거움은 탈출이 아닌 선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변합니다. 마르쿠스는 최고의 복수는 범죄자를 닮지 않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범죄자는 때때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충동입니다. 여러분의 복수는 소음 없이 명료하게 자신의 키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거의 항상 논리적입니다. 경제가 도움이 되지 않고 상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이 지원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완벽한 설명 뒤에는 침묵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진정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곳인 여러분의 결정에서 멀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움직이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짐이 불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레버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직장에서 성장하고 싶지만 회사는 위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려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매주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 자신의 기술적 부족을 배우고 회사 외부에서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개선되고 싶지만 브라질에서는 아무도 돈을 잘 벌지 못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를 더하지 않는 지출을 줄이고 기술을 판매하는 법을 배우고 추가 수입원을 개척하고 마감일과 가격을 침착하게 협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몸매를 원하지만 일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날에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취침 시간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초점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피해자 의식 뒤에는 잘 알려진 심리적 패턴이 있습니다. 실패를 외부적이고 안정적인 원인, 그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에 돌리고 성공을 운이 좋았어 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술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변화시킬 힘을 빼앗아 갑니다. 세네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내면의 대화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에서 내일 나를 만날 준비를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책임의 수학입니다. 몇 분 만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가져와 3개의 열을 그립니다. 통제, 영향, 관찰입니다. 통제 열에는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모든 것, 행동, 습관, 말, 자세를 적습니다. 영향 열에는 반복과 모범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파트너십, 팀 사기, 명성을 적습니다. 관찰 열에는 당신의 의지로는 변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결정, 시장, 날씨, 과거를 적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선택하여 이 3개의 열의 요소들을 분배하십시오. 이 연습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신의 나침반을 즉시 재정렬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에너지의 80%는 통제 열애, 20%는 영향 열애, 그리고 관찰 열애는 제로입니다. 관찰 열에 있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중력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팀을 이끈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시급합니다. 세상을 탓하는 리더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팀을 훈련시키고 책임을 지는 리더는 행동하는 어른을 훈련시킵니다. 아무도 원하는 게 없어 라는 서술을 명확한 프로세스 목표와 눈에 보이는 점수판으로 대체하십시오. 주간 제출 제안 서수, 고객 응답 시간, 핵심 기술 연습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을 탓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조정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경로의 장애물이 경로 그 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실용적인 번역, 모든 장애물은 한탄이 되는 대신 소유자, 마감일 및 다음 조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관계에서 세상을 탓하는 것은 종종 나는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로 위장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 나는 그녀가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것이 외부의 폭정입니다. 감정적 책임을 위한 3단계 프로토콜로 대체하십시오. 첫째, 반응하기 전에 90초 동안 멈춥니다.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내리고 한 점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둘째,
사실과 그 사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1인칭 진술입니다. X가 일어났을 때 나는 Y라고 느꼈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Z입니다. 상대방이 공정하게 행동한다면 관계는 성장합니다.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신이 설정하는 경계, 그리고 당신이 머물 곳입니다. 이제 빠르고 실용적인 패턴을 중단해 봅시다. 마치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처럼 검지를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제스처의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손을 자신에게 돌리고 질문하십시오.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 상황을 100분의 1% 개선하는 내 통제하에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5단어 이내로 답을 적으십시오. 답에 그들, 누군가 또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맞도록 조정하십시오. 언어의 이러한 미세 수정은 실제 행동이 됩니다. 이러한 전환에서 2가지 일반적인 함정을 예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죄책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과거를 돌아보고 당신을 마비시키고, 책임감은 앞을 보고 당신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 극단에 빠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복, 당신의 능력, 당신의 경계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통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영향 또는 관찰입니다. 에피크테투스는 최종 규칙을 제시합니다. 1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1이 일어나는 대로 바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폭풍의 눈에 있지 않을 때는 이것이 말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최악의 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로 가봅시다. 당신은 불안한 밤 후에 일어나고 이른 아침에 부당한 비판을 받고 오후에 고객을 잃습니다. 온 세상이 관찰입니다. 당신의 통제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몸의 관리, 물, 호흡, 자세. 다음, 최소한의 가치 있는 작업, 주요 이메일 5개, 제안서 하나, 기술 검토 10분, 하루를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 자기 비난 없이 정직한 평가입니다. 이 잘 마무리된 최악의 하루는 내일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패배가 들어올 수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업가라면 시나리오를 비난하는 것이 유혹적이며 때로는 통계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도 게임의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제공품을 조정하고 낭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실제 고객과 교류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최악의 주에 대한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대본을 만드십시오. 어떤 특정 고객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까? 어떤 가설을 검증했습니까? 어떤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습니까? 어떤 파트너십을 탐구했습니까?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바람과 싸우는 대신 돛을 곧게 합니다. 세네카가 다시 강력하게 돌아오는 곳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7일간의 챌린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 실제 문제에 대한 통제 영향 관찰 행렬을 만들고 통제 열이 한 줄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둘째 날, 24시간 동안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을 없애십시오. 불평할 때마다 내 역할은을 추가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셋째 날, 트리거 모먼트에 대한 책임의 3가지 만약 그러면 진술을 작성하십시오. 회의가 통제 불능이 된다면 5분간 시간을 요청하고 의제를 제안하겠습니다. 마감일이 촉박하다면 미리 알리고 새로운 일정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화가 과열된다면 X일 때 Y라고 느꼈고 Z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날, 중요한 것, 만든 연락처. 작성된 페이지, 훈련분에 대한 프로세스 점수판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X로 표시하십시오. 다섯째 날, 당신을 방해하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고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받아들이십시오.
여섯째 날 세 줄로 일일 요약을 하십시오. 내 통제 밖에 있던 것, 내 통제 안에 있던 것으로 내가 한 일, 내가 내일 조정할 것. 일곱째 날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전화, 사과, 제안서 발송, 이력서 제출. 목표는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지만 불공평해라고 말할 때 인정하십시오. 불공정은 존재합니다. 스토아의 관점은 다릅니다.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행동에 대한 방해는 행동을 진전시키고 방해가 되는 것은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당신을 더 능력 있게 만드는 반응을 훈련시키는 실험실이 됩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구조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당신을 무감각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좌절, 피로, 두려움을 느끼고 여전히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저자로 남아있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이점입니다. 당신이 힘을 투자하는 곳을 아는 평화입니다. 나머지는 소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태도를 받아들이면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소리 지르지 않고도 조류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온다면 에픽테투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줄거리를 선택하지 않은 드라마의 배우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이 여정이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천에 적용된 각 스토아 가르침은 더 큰 명료성, 힘, 목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에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은 스토아 지혜 진화의 또 다른 단계를 밟아 오늘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